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마침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검찰이 벌써 눈치라도 보는 걸까요? 윤석열의 검찰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거의 동시에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경찰에서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겁니다. 윤석열 검찰의 액션 타이밍은 항상 어떤 결정이 있고 난 후 후속 조치처럼 진행되는 신비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검찰, 아니 개검들의 패턴을 읽을 수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 수사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서서히 조여 들어가는 올감이라고 할까요? 상황을 봐가면서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이래도 사퇴 안 해? 이래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믿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윤석열은 조국 장관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9일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됩니다. 이후 정치권은 조국 후보자 자격 공방이 벌어지며 첨예하게 대립하는데요. 그러다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8월 22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데요. 되돌아보면 근거도 정황도 없는 정치 공방용 고발이었던 거죠. 이제와 보면 이게 고속거리가 되나 싶습니다. 여튼 8월 27일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었죠. 후보자로 지명되면 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던 상황에 정말 느닷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했죠. 사퇴 압박이었습니다. 너 털면 다 나와. 빨리 관둬라. 이런 윤석열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조국의 사퇴를 기대했던 겁니다. 사실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정치적 사건은 수두룩합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세워라 내워라 묵히는 게 상례죠. 더구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이 청문회를 협의하는 도중에 보라는 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 착수를 선언한 건데요. 고위 공직자의 경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옷을 벗고 야인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관행입니다.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꺼내지 못할 칼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검찰은 결정적인 국면마다 수사 기밀을 흘려가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조국의 사퇴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은 털어도 나올 게 없고 검찰 개혁에 대한 소명과 의지가 뚜렷해 계속 밀고 나가는데요. 그러다 청문회가 무산되고 소명할 기회가 없어지자 9월 2일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이 기자 간담회는 나름 선방했고 한국 기레기들의 수준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9월 3일 여지없이 일주일 만에 검찰은 조국 후보자 부인의 집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는데요. 이것도 참 느닷없고 황당했습니다. 명분은 증거 확보라고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철저하게 수사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깔끔하게 풀어주려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죠. 참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9월 6일 공식적인 청문회 일정이 잡힙니다. 이날도 의혹 제기만 하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의혹을 소명해가며 청문회를 잘 마칩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 자정이 조금 넘은 9월 7일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 거죠. 이건 조국에게는 자진 사퇴하라는,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하라는 마지막 통고장이었던 겁니다. 조국 부인 기소는 임명을 막기 위한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자 승부수였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전국 해결사를 자처하며 정치를 지휘한 겁니다. 누가요? 윤석열이요. 그렇게 믿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윤석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조국은 사퇴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여권에선 윤석열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이 퍼졌고 윤석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만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국을 기소하는 방법밖에는 말이죠. 부인의 표창장 위조 같은 혐의는 약하고 중요한 건 조국 본인에 대한 혐의 유무인데요. 조국을 잡으면 살고 잡지 못하면 죽는다. 외길이다. 이게 윤석열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특수 2부와 특수 3부 검사까지 추가 투입한 겁니다. 윤석열은 국회의 정치 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던 겁니다. 다행히 이번 수사에 검찰의 정치 개입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케 해줬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윤 총장보다 더 강력한 비검찰 출신 장관만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윤 총장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검찰의 행태를 보고 논두렁 시계의 악몽을 떠올리며 조국 임명 결심을 더 굳혔을 겁니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과 싸워야 합니다. 그건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싸움은 벌써 시작됐고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된 겁니다.